이 어벤져스 둠스데이. 참 어찌됐든 로더즈의 복귀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블 작품 중 하나이고 그만큼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2008년 페이즈 1의 시작을 알렸던 아이언맨 1편 이후 4년이 지난 2012년에 첫 팀업 영화였던 어벤져스 1편이 개봉했기 때문에 마지막 팀업 영화였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던 지난 19년으로부터 이 둠스데이는 무려 7년이 지나고 개봉하는 셈이니까 참 이게 거의 2배에 가까운 3년을 더 기다린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3년의 딜레이는 코로나 시기와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보면 이 코로나가 망친 일상이 새삼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아무튼 이 둠스데이는 기다린 시간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 덕분에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할 예정인 3월이 채 되기도 전부터 뭐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현실감이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건 이 둠스데이에 등장할 카메오 명단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둠스데이에는 닥터 둠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판타스틱 4는 일단 무조건 참여할 것이고 올 4월 개봉 예정인 썬더볼츠 팀도 참여할 것, 또 지난 영상에서 전했던 소식처럼 크리스 에반스의 캡틴과 앤서니 매키의 캡틴도, 그리고 멀티버스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패기 카터도, 아마 기다리는 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엘리자베스 올슨의 스칼렛 위치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이 둠스데이에 데드풀 3편의 주역이었던 데드풀과 울버린까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 멀티버스 사가에 들어 개봉한 작품들 중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할 만한 건 그리 많지 않은 게 팩트인데 그나마 현재 기준에선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호평을 받은 작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몇 안 되는 호평을 받은 캐릭터를 카메오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카메오 명단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을 법한 루소 형제 같은 경우 최근 인터뷰에서 둠스데이와 시크릿워즈 모두의 각본을 맡게 된 스티븐 맥필리로부터 시크릿워즈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만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듣게 되었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를 흥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마블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복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밝혀 이 아이디어가 이러한 카메오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엔드게임이 막 개봉했을 때에도 이 루소 형제는 다음에 시크릿워즈의 감독을 맡고 싶다고 하기도 했었고 덕분에 매번 이 시크릿워즈의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한 논쟁이 나올 때마다 루소 형제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기도 했기 때문에 루소 형제가 둠스데이와 시크릿워즈의 감독을 맡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여기서부터 주목하세요. 이러한 카메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 루소 형제가 인피니티 워 당시 너의 유니버스를 구하는 거지 라는 떡밥을 심어놨다고 예상했다는 점이나 What is your job exactly besides making balloon animals? Protecting your reality, douchebag. 이 꿈을 기반으로 한 멀티버스 떡밥도 심어놨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점. Last night, I dreamt. We had a kid. So real. We named him after your eccentric uncle. What was his name? Right. Morgan. Dreams are windows into the lives of our multiversals. You ever had that dream where you're falling as if you've been pushed off a tall building? That was probably me. 엔드게임 당시에도 토니가 사용했던 이 시공간 GPS가 히어리메인즈의 오리지널 템패드와 매우 흡사한 디자인이었다는 점, 토니가 시간여행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장면에도 단순 과거로만 이동한 게 아니라 실은 아주 미세한 오차가 존재하는 평행우주로 향했을 수 있다는 떡밥을 심어놨을 수 있다. Your injuries, they're similar, but they're not identical. It's fascinating.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정말 멀티버스 떡밥인 거 웬만하면 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러닝타임도 짧아 죽겠는데 이런 장면을 넣었겠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일루미나티만 해도 벌써 30분은 잡아먹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장면 속 토니 또한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떡밥을 남기기도 했던 것 등 What happened? You mess with time, it tends to mess back. 이 인피니티와 엔드게임 관련한 것들만 해도 정말 이 영상에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멀티버스 관련 떡밥을 예상해왔기 때문에 루소 형제가 이 멀티버스 사가의 마무리를 짓는 게 옳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이 둠스데이와 시크릿워즈는 모두 인피니티와 엔드게임 규모와 야망에 맞먹는 작품으로 제작될 계획이며
60명 이상의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인 만큼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물론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위도우나 1대 블랙팬서는 아예 리캐스팅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루소 형제가 연출하게 될 둠스데이 시크릿어즈가 멀티버스 사가 전반에 걸쳐 뿌려진 약간 떡밥 같지 않은 떡밥이라고 해야 할 법한 그런 애매한 플롯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